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청년 실업이 사상 최악입니다. 그냥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부 통계가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습니다. 이 정부는 청년 실업 해소에 단초를 열 수 있을 것인지, 또 근본적인 문제와 대책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라북도 전해성 정책관 강영숙 교수, 또 김재팔 대표, 문정은 위원장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 토론 주제 담은 화면 보시겠습니다. 청년 실업이 우리 사회의 최대 고민거리로 등장한 지 오래다. 대학 문을 나서도 갈 곳이 없는 청년 실업자가 130만 명을 웃돈다. 청년 실업은 우리 사회 활력을 떨어뜨리고 저출산, 인구 절벽 같은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청년 실업의 심각성에 호응해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맨 앞에 일자리를 배치했다. 예산과 정책, 법령에 이르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일자리와 연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의지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크게 보면 고착화된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구직과 구인의 불일치 등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고서는 해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황하는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 해법은 무엇인지, 정부의 정책은 실효성 있는 것인지 의견을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손에 잡히는 얘기, 그리고 현실에 기반을 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새 정부의 이 일자리 정책, 청년 실업 정책을 얘기하면 구체적으로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의 골자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맨 앞장을 장식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일자리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겠다는 아마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이것도 상당히 관심을 끌었죠. 일자리 대폭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책의 일자리 중심 정책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예산을 선정할 때에 고용 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고용 효과가 높은 쪽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일자리 지원 세제 3대 패키지가 있습니다.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 인상을 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하나 더 소개하자면 제조업의 이 해외 이전을 축소하고요. 또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 입지, 또 현금 지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예, 청년 취업에 초점을 맞춘 부분 소개할까요?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 현재 3%에서 5%로 강화하고, 또 민간 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 시작하면 이야기의 실타래가 좀 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해성 정책관님께 뭐 좀 여쭤볼까요?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새 정부 들어서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도에서도 새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일자리 관련된 정책들을 분석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에 반영을 하고 우리 전라북도에도 어떻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하여튼 정부 정책을 저희가 최대한 담아서 저희 전북만이 또 할 수 있는 전북형 일자리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에 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게 과연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청년들이 목말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숙 교수께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17년도 전체 이제 일자리 예산이 아마 34조로 이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청년,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는 보통 이제 직접 고용에 이제 그 재원을 했었다면은 청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직업 훈련에 초점을 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반적인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견 중소기업에 3명을 고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이제 직접 하겠다라든가 혹은 구직수당을 주겠다라든지라고 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또 이제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실제로 이제 정부 예산을 가지고 직업과 관련된 어떤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이제 고용에 관련된 영향평가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좀 어쨌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아닌가라고 해서 우리 전북에서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은 이제 그렇다면은 그 이제 뭐 후반부에 저도 또 언급은 하겠지만 예.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논의하고 있는 주제는 이제 청년 일자리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의 청년들의 탈전북률이 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하는 거는 이제 그 전북연에서 나온 그 데이터로 보면 한 26% 정도가 예. 지금 전북을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왜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이제 20대는 주로 이제 학업 때문에, 그다음에 20대 후반, 그다음에 30대 같은 경우 일자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청년에게 원하는 혹은 청년에게 맞는 어떤 일자리에다가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두고 정부에 대한 예산을 발맞춰 가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공공 부분에 관련돼서는 좀 후반부에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과거 정부의 그 일자리 정책에 비해서 조금 더 적극성이 좀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이 좀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제가 거고, 분석하기에는요. 패러다임 전환한 부분이 네네.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네네네. 거고, 예, 예. 특히 이제 패러다임 전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일자리 공시제 컨설턴트로 좀 전북권에서 좀 활동을 해왔는데, 그때는 보통 이제 고용률 70% 로드맵으로 해서 이제 사대보험 다 가입해서 얼마만큼 이제 유지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최고의 어떤 상한선을 70%로 뒀다면, 이제 이번에 정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 증가, 임금 인상, 세대 혜택을 통해서 좀 일할 수 있는 어떤 사회, 그다음에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어떤 문화 구성, 그다음에 노동 시장의 어떤 구조 개선, 이런 데다 좀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조금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예. 김재팔 대표께서는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입장이신데, 기업에 계신 분들의 시각은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고 일자리 전체적인 창출하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3명당 1명 그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1명을 지원해 준다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1명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그러면 그 역으로 말하면은 3명 그 좋은 제도는 맞는데 그러면 2명을 채용을 해야 한답니다. 그럼 2명을 채용하려면 그 2명에 대한 부담을 중소기업들은 가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정책적인 제도는 맞지만 그 제도를 약간 좀 개선해서 예. 그 1명을 우리가 기업에서 사람 1명이 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1명을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 2명을 고용을 늘리기 위한 어떤 부담을 기업에 안게 하지 말고, 예. 그 부분에서 3명을 전체적으로 다 지자체든 정부든 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예. 그 3명에서 어떤 인재 발굴하는데 더 영향을 두어가지고 예. 하면은 더 효과지지 않겠냐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굳이 1명이라는 부분을 받지 말고 1명에 대한 2명 부담 갖지 말고 3명 전체적으로 지원해가지고 하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큰 힘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3명을 채용을 할 경우에 3명 다 지원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라고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기업한테는 좋긴 하겠습니다만 재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뒤따르긴 하겠죠. 예. 예. 우리 청년 단체에 계시는 문정은 위원장께도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과거 정부에도 사실은 정부에서도 전 정부에서도 청년 실업을 위한 정책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 번번이 실패했다고 단언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번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것인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앞에서 강 교수님께서는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의 부분이라거나 이런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번 이제 정부가 장미 대선을 치르고 나서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던 예산의 크기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부 임기 5년 동안에 약속했던 공공부문의 81만 개 일자리라고 하는 큰 계획과 어떤 포부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바가 크긴 한데요. 예. 사실은 특단의 대책이다. 그리고 일자리를 어떤 국정의 가장 중심에 놓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발언에 비하면 예. 이 추경 예산의 한계와 또 이 제대로 된 임기가 아니라 장미 대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의 임기 특성상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어떤 큰 전환을 이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앞서서 화면으로 우리가 만났었던 그 청년들의 의무고용 할당과 관련된 부분도 그러한데요. 지금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게 3%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5%로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공약으로서 이야기됐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에 대해서 청년들 당사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특단의 대책이라고 보기가 어려우냐면은 예. 실제로 이제 공공부문이나 산하기관 안에서 신규 채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그 의무고용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면 민간이 그 의무고용을 받아 안으면서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제도였거든요. 근데 이 제도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2%를 늘리는 방식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큰 틀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일자리의 어떤 개수만을 늘리는 정책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는 즉슨 앞서서 이제 어떤 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이나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의 개수가 현격하게 부족하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스매칭의 문제라거나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지역에 여전히 일자리가 많이 있지만 청년들이 원하지 않고 있거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는 기존 일자리에 대한 보완적 정책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안들이 나왔어야 하는데 여전히 일자리의 개수를 늘리는 정책에 머물러 있다라는 지적들이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한 3가지 정도를 짚어주셨는데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애초에 예견했던 것보다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여야 간에 좀 정치적인 타협의 측면이 있어서 정부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좀 측면이 있었을 텐데 어찌됐건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정부가 지금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뭐 공무원들도 있고요. 네. 공무원도 있고 또 공공부문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한 건데 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좀 사회적으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인 것이냐 미래의 큰 국가의 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을 좀 혹시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마 이제 대표적으로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예. 이제 뭐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제 사회 서비스 공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공공 영역의 일자리를 이제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사회 서비스 공단에 포괄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자리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장기요양보험에서 예.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양병원이라든가 뭐 요양원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그 요양관리사들을 이제 사회서비스 공단에서 채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예전에는 이제 위탁을 해서 모든 것들을 맡겼다면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서비스 공단에서 국가가 직접 고용을 해서 파견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어린이집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사회서비스
서비스에서 이제 바우처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결국은 이제 그분들의 일자리 인건비는 사실은 공공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국가 재정에서 나갔던 부분인 거죠.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위탁을 주었던 부분들을 국가에서 그 사람들을 직접 고용해서 이제 파견을 해보내겠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냥 대외적인 공표로는 이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국가 재정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 그러니까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 그 고용을 했었던 거를 이제 국가가 좀 관리를 하겠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4대 보험을 제대로 관리해주고 인건비를 제대로 보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고 예, 싶은 예. 얘기가 있으실 것 같네요. 예, 일단 아까 말씀하실 때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정부에서 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분수 효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듯이 예.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또는 적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서 이 소득이 생기면 또 이분들은 소비 성향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경제에도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정부 정책 기조도 일단 이렇게 투자를 하면 그 이상 충분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기조에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것이 향후에 재정 부담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재정이 이런 소득이 높아서 또 세금을 많이 거치면 네네. 또 재정에 완화되는 역할이 될 것인지는 네네. 뭐 저희도 향후에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정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정부가 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이른바 소득 주도의 예, 성장, 맞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건데, 글쎄요, 이제 이거 정부가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상태로서 예견을 해볼 때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현재로서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글쎄요, 이렇게 공공 부분에 굉장히 일자리를 일으켜주면 말씀하신 것처럼 마중물이 되고 또 이게 민간 부분에까지 확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과연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본 것이었고,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가 공공 부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이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공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일자리가 창출될 때 민간 부분이 혹시 좀 이것 때문에 좀 위축되지 않겠느냐, 특히 기업 같은 부분에 이런 좀 걱정들도 있었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혹시 그런 걱정은 없으십니까? 공공 부분에 너무 좀 힘을 주다 보면? 이 사회가 돌아가는 원활한 독립경화가 일어나지 않고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예. 어떤 한 부분에서 플러스가 되고 한 부분에 마이너스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전반적인 전체적인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공공 부분이 됐든 어디 일반 기업이 됐든 거기에다가 공공 부분에도 투자가 뒤고면서 공공 부분에서 소비자 소득의 어떤 성장의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사회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제조뿐만 아니고 기업 하는 데 있어서도 전체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런 같이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공 부분의 청년 할당제 3에서 5% 이 부분이 사실상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좀 아까 좀 하셨습니다. 네. 예, 예. 그건 그럼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게 좋습니까? 앞선 논의에 좀 이어서 말씀을 예. 보태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율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왜 실효성이 없느냐 했을 때 전반적인 공무원분들의 이제 인원에 대한 한정도 있고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한 명 채용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예산들이 많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제도는 3% 의무고용 해라라고 하지만 예. 신규 채용 계획이 아예 없어버리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3%를 지키지 않아도 예. 어떠한 제재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 이것을 꼭 지키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들이 예. 계속 이제 자극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만들 거고 이게 민간 부분으로까지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분위기 조성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동안은 기업들에게 세금 깎아주고 다양한 제도적인 어떤 규제들을 완화해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했는데 그 효과가 사실 미비했었던 거잖아요. 지금 최근 2년간 주요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한 인원들이 계속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동안 이전 정부의 민간 중심의 일자리 정책들이 방향은 맞았을 수 있으나 실제적 제도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선을 공공 부분으로 돌린 것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기업들을 다 초청을 해서 대통령께서 초청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에 함께 예. 힘을 써달라라고 예. 했더니 예. 기업들이 뭐 흔히 말하는 선물로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채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약속하기도 했었잖아요. 예. 거기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제 오뚜기라고 하는 어떤 기업이 예. 그 규모에는 적합하지 않았으나 소개됐었던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청와대나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서면서 이런 어떤 신규 채용이나 전체 정규직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언급해주면서 사회적 분위기들을 좀 조성해주는 이런 방향들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앞서서 지적드렸던 것처럼 발표된 이번 하반기 정책은 여전히 이전 정부의 예. 정책의 어떤 일변도에 있다. 예. 그래서 좀 다른 그 대책들이 좀 더 보완되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수반되지 않으면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뭐 청년들을 몇 퍼센트 고용이라 하는 이런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아마 이런 부분을 네. 강조해 주셨던 것 같고 민간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꽤 유의미하거나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하면 되겠군요.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전혜성 정책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예. 정부가 지금 모든 정책의 중심을 지금 일자리에 예, 놓겠다 하는 예. 정책이 있고 예, 거기에는 뭐 예산도 있고 실제로 뭐 법령까지 다 관계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상당히 지금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지방자치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 예산에게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예. 또 그런 예. 지방자치단체를 우대를 하겠다. 뭐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제한적이어서 고민스럽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당연히 고민이 되죠. 예, 경제 성장이 높아져서 기업이 투자를 막 해가지고 사람이 필요하는 사회가 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기업이 투자를 좀 깊이 하거나 아니면 해외 투자를 했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지고 그래서 고용 여건이 좀 나빠진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문 위원장님께서는 그 청년 그 할당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변화라는 것이 한꺼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변화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공공부문이라도 어떤 상징적이라도 3% 했던 것을 5%로 하고 또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강제해서라도 채용을 하도록 하고 그럼 민간 부분은 강제할 수 없으니 예. 정부에서 솔선수범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효과가 민간 영역으로 늘어날 거 아니냐. 그래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이 지금 모두 일자리와 연동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고용 영향 평가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정에서도 모든 시책을 펼 때 이게 일자리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주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그런 사업들 위주로 저희가 이제 재편을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예. 그렇게 되면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 아마 또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또 이해관계가 전부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어요. 예, 청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장년도 있고 노인분들도 계시고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많거든요. 그런 이해관계에 또 조정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가 인상이 됐죠. 예. 그러면 한 집에서도 예를 들면 아들은 최저임금제 올라가니까 알바하는 아들 좋아하는데 자영업하는 아버지는 예를 들면 치킨집을 한다. 부담이에요. 한 집에서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정책을 만들기 어렵죠. 그러나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조합을
만들어서 저희가 분야로 이렇게 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거기에 초점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느냐. 예. 예, 그렇다는 거죠. 그 정책의 예, 방향이 그렇다는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그 드립니다. 이해가 상충돼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제가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청년들이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면 네. 가장 핵심적으로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지방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만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여쭤볼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우리 청년들의 한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러려면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예,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현재 우리 지역은 중소기업이 거의 99%예요. 예. 전라북도는. 예, 그런데 그 중소기업 중에서도 좋은 회사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 중소기업에 또 더 나은 기업이 되도록 저희가 자금 지원한다든지 판로를 지원한다든지 기술 지원한다든지 해서 기업을 키우는 역할도 중요하고, 우리 청년 측에서 보면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청년 측에서는 지금 구직 촉진 수당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구직 활동하려면 또 비용이 필요해요. 예, 그런데 그 비용 마련하기도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정부에서 그 비용도 일정 부분 대주겠다. 예. 구직 활동 하라고. 예,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3명을 취업을 고용을 하면 세 번째 우리 고용자에게는 국가에서 급여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그 정책이 있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뭐 전부 다 주면 좋을 텐데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3명을 고용을 해서 2명분만 인건비를 부담한다 그러면 기업에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2명 고용할 것도 3명 고용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 그 다음에 우리 청년 단체라든지 청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분들한테 어떤 것이 청년들한테 가장 좋은 정책인지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묻고 소통하고, 그 정책을 우리 입장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청년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작업들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정책 보람단이라는 것도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기업이 성장할수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는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예. 기본 방향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가 이제 조금 와닿았던 것은 기업을 유치하는 일, 또 그리고 중소기업과 좀 미스매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들의 많은 청년들이 좀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렇게 그 두 가지가 좀 귀에 남습니다. 그 강영숙 교수님께서 전라북도가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가 부족해서 탈전북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도 역시 대한민국 전체가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특히 전북 지역, 뭐 소위 낙후된 지역은 좀 더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런 그 고민들이 이제 그 효과를 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좀 더 따져보기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아까 조금 전에 그 중소기업 3명 취업할 경우에 1명분의 임금 지급하는 부분은 지금 1명분의 임금 지원이 최대 2천만 원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책관님께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3년분 임금 지원해서 나중에 이분들 계속 고용해야 될 텐데 과연 그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좀 아직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기업 유치, 그리고 중소기업에 많은 청년들이 좀 취업하도록 하는 거. 기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 겪고 있는데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고 있고, 이제 미스매치라고 하지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것도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요소로 과거부터 얘기를 많이 해오셨죠? 네. 아까 방금 전에 우리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제가 우리 프로그램을 이런 프로그램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중소기업을 일단 알지는 못해요. 중소기업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 정보를 잘 알지 못합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인식도가 낮아지고 그러면 이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그 프로그램 어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예. 그 대학생들의 방학 기간 같은 때 예. 그런 때 기업에 대한 체험의 어떤 시간과 공간을 우리 기관들 지자체에서 이 중소기업을 바로 잘 알 수 있도록 예. 죄송합니다. 예. 청년들에게 많은 그런 좋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뭐 프로그램 시스템 예, 예. 이런 체계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예, 중소기업을 바로 알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중소기업을 바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을 한다면은 그 아까 3명당 1명을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 실질적으로 기업원 입장에서 제가 아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 1명을 받기 위해서 그럼 2명을 고용하는데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2명이 어떤 기업에 대한 필요한 인재가 되냐 안 되는 거는 그 기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적어도 기간이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양질의 어떤 우리 국장님께서 양질의 그 취직 직업을 말씀하셨는데 대학생 청년들이 6개월이나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남으로써 거기다 또 숙련이 돼야만이 예. 기업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 식구가 되겠구나. 예.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우리 식구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예. 그 한 명을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딱 하나 하면서 물론 큰 도움이 돼요. 예. 큰 도움이 되지만은 그거는 어떤 단순한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자리 늘리기 위한 어떤 그 숫자에 도움이 되되 예. 일자리 늘리기 위한 부분이 잘못되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어떤 일정 기간을 청년들이 알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예. 어느 기간 동안은 기업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예. 그리고 청년들한테도 이 중소기업에 대한 서로 알고 예. 그러면 중소기업이 이렇게 좋구나. 예. 그래서 중소기업을 가야겠구나. 예. 그런 어떤 다리 역할을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래전부터 이 청년 실업 문제가 그 얘기될 때마다 논란거리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기업들은 그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데 또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런 미스매치에 관한 부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정희 위원장님. 네. 예. 전북 같은 경우에 특히나 중소기업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고용을 책임지는 단위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인원들을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북이 힘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정보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적되는데 예. 나아지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청년들이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만을 잘 안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취직하려고 하겠느냐라는 지점입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중소기업이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해서 선택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이 고용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그 인턴제 같은 것들을 하면은 그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거든요. 예. 그리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면 흔한 말로 그 보조금을 받고 2년 동안 인턴제를 예, 운영하다가 예. 이제 유지하지 않는다거나 예, 예. 지금 이제 2+1 이 취업고용제도도 3년이면 1년이 늘어난 것인데 이제 3년 동안 청년 쓰다가 또 지원금 끊기면 유지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중소기업 시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 일이라고 하는 걸 구할 때는 거주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뭐 아이가 있는 분들은 이제 교육 관련된 부분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고민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사회 환경이라거나 여러 가지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에는 발벗고 나설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중소기업과 관련한 이 고용 문제를 단편적으로 그 임금 수준만을 막 올리는 방식이라거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단편적이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제공은 늘상 제기되어 왔지만 좋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뭐 이런 심사를 들어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정보가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라는 게 단순히 인터넷에서 페이지 몇 장 본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터에서 주는 어떤 환경이라거나 또는 사람과의 관계라거나 라는 것들이 사실 경험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이제 구직 수당이나 취업 수당들을 좀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어떤 일에 대한 경험들을 넓힐 수 있는 일경험 차원의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도시인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5시간 정도의 시간을 청년들이 본인이 경험하고 싶은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 8,410원으로 일주일에 25시간만 일 경험을 하는데 1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을 구직 준비 수당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방식의 청년 정책들에 대한 접근들이 함께 고민되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그 정보 부족의 문제, 또 하나는 일자리의 질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보와 관련돼서는 글쎄요, 그 지금처럼 정보에 접근하기 그 쉬운 시대에 과연 그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인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스매치 얘기는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전에 그 투자이축과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사장님들,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들 애로사항 중에 1, 2번이 거의 사람 구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우리 구직 가는 분들은 갈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거의 99%가 중소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알게 모르게 중소기업에 대한 약간의 편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정서가. 물론 이제 연봉이 좀 높고 안정적이다. 또 사람들이 대기업 다니다고 좀 알아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은 왠지 가기가 싫어하는, 꺼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회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중소기업도 인식을 높이려면 우리 중앙정부든 지방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못지않다는 것을 그런 바탕을 깔아주고 만들어야 되죠. 저희도. 그건 기업인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실제 중소기업이 대기업 못지않게 좋은 직장도 많다는 것을 우리 젊은 구직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정보죠. 그런데 그 정보가 회사에 대한 정확하게 문자로 알려주는 거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체험을 해보면 더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번에 방학 때 대학생들 인턴십을 했어요. 물론 이제 공공기관 위주로, 물론 은행, 전북은행 같은 공공기관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좋은 우리 전북에 있는 기업들도 있다. 한번 가서 체험을 해봐라. 그래서 했거든요. 그런데 반응들이 굉장히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많이 부족해요. 현실에서는 저희가 노력은 하는 것보다도 훨씬 체감도가 낮은 것은 저희가 더 분발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건 저희는 알고 있지만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그런 방향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불거진 것이 이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90년대 중반 무렵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그 정보 제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난센스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글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요. 하나는 또 일자리 질에 관한 문제인 것인데요. 강 교수님. 청년들에게 눈높이 낮춰서 중소기업에 가라 이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무례한 거죠. 그렇게 해서 청년 문제, 실업 문제가 해결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일단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문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계속 우리는 이제 정보 부족이다.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포커싱을 우리가 이제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를 좀 얘기하는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전라북도의 특성이 일자리의 특성이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99%가 중소기업 특성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일자리의 그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대기업이다. 그리고 제조업은 좀 기피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지금 현재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신 곳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미스매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본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제대로 원인을 파악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북에서의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좀 나아지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왜 우리가 중소기업을 선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그냥 청년들이 무턱대고 그럴듯해 보여서 대기업이 좋습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급여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용도 안정되어 있고요. 그렇죠. 사내 고용의 복지도 안정성인 좋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일자리의 질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현재 정부가 일자리 쪽에 가장 많은 예산을 이제 최우선적으로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야 될 거는 현재 중소기업이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으니 저는 이제 1차적으로는 그 중소기업의 이제 채용이 됐을 경우에 그 임금 격차 보존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어떤 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그 수도권의 지역 사업자의 어떤 그 격차들을 우리가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임금 격차의 부분을 보존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또 일자리의 질과 관련돼서 청년 고용 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청년들은 요즘 청년들은 굉장히 환경이 좀 민감합니다. 디자이너며 혹은 또 친화적이냐라고 하는 거 어떤 환경이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화장실 부분들 내가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 쾌적한 공간을 좀 얘기하는데 과연 중소기업들이 좀 그러한 것들이 좀 갖춰져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지원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문정은 위원장님이시죠? 얘기하셨던 것처럼 청년 여성의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고, 근데 요즘 다 이제 맞벌이니까 실제로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의 구조냐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하고 전라북도의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고용 친화적인 그런 어떤 중소기업을 만드는데 우리가 좀 포커싱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로 좀 얘기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소기업과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미스매치 부분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중소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제공하는 일자리가 좀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논의되었던 것이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 문제, 일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를 좀 개선해야 결국은 이게 좀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과거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 대표께서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임금에 대한 격차, 수도권하고 여기하고 임금에 대한 격차를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임금의 격차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뒤집어서 수도권을 갔을 때 거기다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전라북도가 99%라고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99%가 중소기업이 전라북도 현실이에요. 그러면 수도권을 갔을 때 임금의 70% 대기업이 70%가 있는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서울에 갔을 때 그 30% 마이너스 30%가 서울에 갔을 때 비용이 청년들이 돈을 더 많이 받냐 수익이 더 생기냐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서울로 갔을 때 그만큼 방세라든가 어떤 품위주비라든가 재반상 어떤 돈 경비 들어간 걸 비하면은 결국은 여기에 70% 받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여기서 일하는 것이 더 청년들한테는 임금에 대해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더불어서 그러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 청년들이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아요. 예. 인식이 낮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해소하는 것이 어떻게 그걸 시타를 어떻게 풀어가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은 이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거를 하기 함으로써 서로 간에 동거를 함으로써 이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어떤 내가 생각하는 중소기업은 이렇게 낮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높더라. 예. 그거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지 않겠냐.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필요하냐면은 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이제 아닙니다. 예. 그건 다 같이 정부, 지자체, 알겠습니다. 예. 기업, 대학도 어떤 넣어주셔야죠. 예. 대학교. 예. 이게 그 부분 맞습니다. 방금 대학교 말인데 알겠습니다. 그 예. 부분을 대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전파시켜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지 않겠냐. 조금 이제 오해가 예.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예.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언급했던 어떤 고용의 질과 관련돼서 언급했던 임금 격차 부분들, 그다음에 청년에게 어떤 고용 친화적인 어떤 기업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어떤 중소기업의 조건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있으니 예. 그런 부분을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이야기의 이제 초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70% 주지만 서울에 가면 이제 수도권에 이런 데 가면은 생활비가 더 많이 드니까 맞다라고 하는 것도 예. 사실은 이제 우리의 관점이거든요. 청년들의 관점은 그렇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조금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 그 노년이나 장년층이 향후하고자 하는 문화는 우리는 뭐 이제 은퇴하면은 어떤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는 거지만 청년들의 문화는 좀 다릅니다. 예. 일종의 어떤 저항 의식도 가지고 있고 예.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 보려고 하는 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보려고 한다면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수도권에서 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70% 주니까 뭐 어차피 비슷하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것들은 예.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해를 예. 좀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예. 좀 그 종반을 향해서 가고 네. 있는데요. 네. 수도권에서의 생활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객관적인 지표도 사실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답을 찾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이 자리에서 그 청년들이 자기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보를 굉장히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 또 그게 정책적으로 이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하나 좀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미스매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죠. 예. 예를 들면 산업 간 커플링 사업이라는 도에서 하고 있는 또는 뭐 박람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체험을 해보면 그 기업을 더 잘할 수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예, 저희가 이제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거의 다 됐는데요. 좀 미처 못다 하신 것 말씀 좀 들으면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재판 대표께 좀 미처 좀 못다 하신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예,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 숫자 늘리기, 청년 고용하는데 숫자 늘리기 아니라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은 청년도 도움이 되고, 기업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기업에서 꼭 필요한 숙련된 그 직원이 채용할 수 있는 그 공간, 그래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3명당 1명이란 부분을 제가 지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은 많이 열악합니다. 예.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한 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알겠습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기간적인 부분, 숙련될 때까지는 예. 그거를 1명이라는 부분이 이거 1명만 채용할 것이 아니고 3명을 채용해서 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 고용을 했던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겠습니다. 예.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간을 우리가 줌으로써 그 기간 동안 정말 숙련된 청년들을 고용함으로써 기업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고용 장려금제에 대한 이 제도적 보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영숙 교수님께도 마무리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예, 뭐 아무래도 이제 계속 우리가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를 좀 고민하는 장이기 때문에 뭐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라북도의 특성이 이제 중소기업이 많다라고 하는 특성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이 좀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안들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좀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좀 좋은 뭐 괜찮은 일자리다, 고용 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 중에 하나가 일가적 양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문화를 누릴 수 있느냐, 또 여행을 좀 실제적으로 또 어떤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중소기업으로서의 어떤 재원은 사실은 많이 부족한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사실은 유능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고 그게 이제 선순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고민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문화 바우처. 그래서 청년 일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그 청년들에게 문화 바우처를 줘서 지역 내에서, 전북 지역 내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한다거나 뭔가 어떤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으면 이제 전북에서 훨씬 더 좀 그것도 지역 경제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일정 부분에 우리가 이제 그 재정을 통해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이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또 여행 보존을 해준다거나 여행비 보존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이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어떤 알겠습니다. 고용 서비스 질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그 문화가 있는 삶 또 그리고 휴식이 있는 삶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제공된다면 청년 고용이 좀 더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혜성 부장님. 예. 참 저도 아들 딸이 있는데 취직해야 됩니다. 예. 뭐 저도 우리 집에서도 지금 고민사항이고요. 우리 부토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지금 고민사항이잖아요. 전라북도 일자리 관련해서 데이터 분석을 보면 이 키워드 중에 청년들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나타난 것이 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청년들이 어떤 실태를 갖고 있는 실태 조사를 저희가 좀 했고요. 청년들의 이제 필요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물론 뭐 경제가 아주 화랑이라서 새로운 어떤 동력이 생긴다 그러면 또 그쪽에서 풀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우선 기업도 살아야 되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려면 새로운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노력, 그다음에 현재 있는 우리 기업들을 육성하고 키우는 노력, 이것은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고 기업도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에게는 저희가 우리는 기업 현장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 제공,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구직 촉진 수당이 이제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이제 재정 여건 같은 걸 감안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추가 고용할 때 아까 고용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는 제도가 이번에 있습니다. 시행이 됐어요. 2년간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면 1,600만 원 자산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본인 부담은 300만 원입니다. 이런 제도들을 저희도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시행하면 청년들 취업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기업 마음에 들면 취업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혜성 주관님 좀 길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문정은 의원님께 시간을 좀 짧게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한정된 시간 동안 말씀드려야 돼서 몇 가지 말씀 못 드린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정부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어떤 정책에 대해서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촘촘하게 정부의 역할들을 좀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 위기나 그 실업 상황에서 최후의 고용주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북도 차원에서도 사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심히 찾아가야 할 텐데요.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 사업장이다 보니까 5인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노동법의 사각지대들이 생기고 또는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도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보니까 이제 전혀 처벌받지 않는 이런 사각지대들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청년들의 고민, 함성 그리고 아우성 우리 사회가 분명히 해결해야 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만은 틀림없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순서를 접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